자, 여러분 그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하루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는 제가 설명했듯이 전기장에 의한 겁니다. 이게 앞에 일렉트릭 필드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인데 제가 그때 다음 시간에 유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왼쪽 아래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그 우리가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다. 기판이 P형 반도체라 하면 홀로 도핑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실리콘 반도체인데 여기에 여러분 보는 것처럼 N 플러스로 되어 있는 도핑되어 있는 영역, 그다음에 여기 N 플러스 도핑되어 있는 영역이 전자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P형 반도체인데 국소적으로 전자가 많은 그런 영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자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들어가거나 혹은 나오는 그런 영역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견우 직렬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에 게이트 전극이 있어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절연체를 여기 절연체입니다. 인슐레이터입니다. 인슐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위에 전극이 게이트 전극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요 사이에 절연체가 되어 있으니까 보면 평행판 축전지는 아닌데 보는 것처럼 이 N 플러스 한쪽은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N 플러스 한쪽은 이렇게 플러스로 딱 되어 있으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공급을 할 때는 여기에 그 게이트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쫙 모여서 전자 구름이 이 왼쪽과 오른쪽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옆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단면이고요. 옆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한 전극 여기 그라운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여기 양쪽 전극이 있을 때 여기에 그 위에 게이트 전극이 위에 있고 이 바닥에는 우리 전극 게이트 전극에 의해서 전하가 이렇게 모여 있는 형식이죠. 형식이고 이 전압에 의해서 이 작은 전류 덩어리가 전하 덩어리가 전압에 의해서 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꼭 애니메이션처럼 보고 싶겠지만 왼쪽에 차지가 모여 있는 것이 전압에 걸려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게이트 전극에 의해서 유도된 전하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 면적을 가집니다. 면적을 가지고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폭이 W인 게이트 전극이 네모 형태로 되어 있고 요 M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전극으로 전자가 주입이 되고 빠져나오는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차지 양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 차지가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Q는 항상 CV라 그러죠, 그죠? Q는 여기에 모여 있는 차지는 처음 출발이 CV입니다. CV인데 여기서 쉽게 CV라 그러면 그냥 V를 하면 좋겠는데 V에 게이트 소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모인 전압 1V를 걸었다고 해서 차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게이트 전극을 1V를 걸었다고 해서 차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2V 걸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게이트 소스를 전압을 걸었다고 해서 그 밑에 차지가 바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일정한 전압 이상이 걸려야지 여기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을 흘렸을 때 그 구멍으로 물이 새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부어줘도 계속 새어 나갑니다. 새어 나가는데 물을 좀 더 많이 부어주면 위에 이 물이 점점 늘어나서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 차지란 것은 그냥 게이트 소스 전압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떤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걸어줬을 때 이제 이것보다 클 때
차지가 모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는 이제 우리 C는 위에 지금 전극 요거를 걸었을 때 요 사이에 전체가 C인데요. C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 C 값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전체 토탈 C를 얘기하는데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를 우리가 C 옥사이드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W를 표현해서 폭이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를 C 옥사이드로 하면 여기 이제 C 옥사이드라는 값을 하게 되면 이 C라는 것이 위에 전압하고 밑에 threshold라는 전압 사이에 생겼는데 이게 전체 C인데요. 전체 면적이 될 C인데 이 면적을 이제 C 값을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길을 곱한 거 dx를 곱을 한 게 우리가 요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인 차지를 우리가 dq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서 우리 사인 차지는 이 dx라는 길이에 이 w 하게 되면 dx 곱하기 w 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고 이 면적에다가 다리 면적당 커패시턴스 C 옥사이드를 곱을 하면 얘가 위에서 얘기한 C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지는 요 dx 구간에 있는 차지 dq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VGS 게이트 소스에다가 여기 게이트 소스에다가 차이를 빼주는 거 이거를 처음에 정의하는 자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DQ가 요래 작은 뭐 x1에 위치해 있던 요 거리가 dx인 그리고 폭이 w인 요 속에 들어있는 차지 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압을 걸어줬을 때 흘러가는 전류란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dq에다가 dt가 우리가 전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dq dt가 흘러가는 전류 i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흘러가는 전류 i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dq dt를 계산해 보면 C 옥사이드는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W도 이제 이 위에 전극의 폭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dx dt인데 여기 dx의 dt인데요. dxt의 그 다음에 vgs 마이너스 vth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dx dt라는 거는 이 덩어리가 이 dx라는 덩어리가 시간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차지가 여기 차지가 일렉트론이다. 일렉트론이 가는 거라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렉트론이 가는 속도 v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도 v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i가 흘러가는 전류는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에다가 이 폭의 전극의 폭에다가 요거는 v 속도 전자의 속도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v gs 마이너스 v th 이렇게 해주고 속도라는 거는 전자의 속도라는 거는 여러분 이 전자의 속도라는 거는 우리 전자기학 배울 때 전자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 전기장 3개에 비례해서 속도가 늘어나죠, 그죠? 많이 큰 전기장 걸어줄수록 얘가 빨라지니까 이 전기장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이 전자가 전기장이 걸려 있을 때 이 필드가 걸려 있을 때 얘가 받는 속도는 전기장에 비례한다. 종단 속도는 비례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속도의 비례 상수는 뭐라 그러냐면 뮤 모빌리티라는 걸 고려해서 이 필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이 속도인데 이 전자의 속도는 전기장에 대해서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갔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움직입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전기장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전자가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보면 아 V가 크기는 이게 맞는데 아 V는 전자의 속도 V는 마이너스 방향의 뮤의 이 필드가 되는구나. 이 필드의 반대 방향이 되는데 이때 비례상수가 전자의 모빌리티라고 우리 환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이 필드는 여러분 그 전기장은 우리가 어떻게 전자기에서 했었냐면 이 필드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텐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포텐셜 V라는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전기장의 전기장은 등전이면 그 포텐셜 V를 그레디언트 하면서 마이너스 붙인 값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기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하는데 그레디언트라는 요 그 수학적 기호는 최대로 증가하는 방향이거든요. 최대로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최대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전기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x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x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x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이에 x는 마이너스의 dx의 dv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방향에 대해서 v를 이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필드가 마이너스 dv dx고 이 x 방향의 속도가 마이너스 뮤에는 이 필드니까 얘를 여기 딱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속도 v는 플러스 뮤의 전자의 모빌리티에다가 dv의 dx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x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딱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빠졌네. 여기에 이제 dx dt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죠? 얘를 이제 이거 대신 넣는 거죠. v를 넣는 거죠. 그러면 요 그 게이트에 의한 전류를 이제 간단한 식이 처음에 나왔는데 여기에 C 옥사이드에 W에 V GS에 마이너스 V TH에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데 dv dx를 해주고 여기에 뮤 n을 앞으로 붙여서 뮤 n을 앞으로 보내고 dv dx 뒤로 하게 되면 이게 i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이제 식이 포텐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i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i는 흘러간 전류가 여기 전하에 전기장에 걸려있을 때 모빌리티 비례상수, C 옥사이드는 여기에 전극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해체가 있는데 이 전해체 유전율을 모르지만 유전율이 들어갔을 때 요 단위 면적이니까 요 단위 면적당 가로 아래 대입한 축전제로 가정했을 때의 컨텍스턴스 값이 C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페럿 퍼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죠? 페럿 퍼 메타 제곱이 되는데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가 됩니다. 요 값이 이제 C 옥사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C 옥사이드는 T분의 이제 입실론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다음에 요 두께가 이 유전체의 두께입니다. 유전체의 요 두께가 T인데 요 값을 유전체의 그 절연체의 유전율과 절연체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강유전체로 쓴다거나 뭐 유전율이 좀 낮은 걸 쓴다거나에 따라서 C 옥사이드 값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전류가 커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 제로에 해당되는 요 모빌리티가 요게 빠르면 빠를수록 얘가 전류가 많이 흐르는구나. 그리고 W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흘러가는 전류가 커지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 VGS와 VTH는 같은 전압이 하더라도 스레시홀드보다 좀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전압이 들수록 얘가 전류가 많이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DVDX니까 이제 같은 전압이라도 요 거리가 짧아질수록 요 DVDX는 더 커지겠죠. 거리가 짧을수록 전류가 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미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V가 이제 뭐냐면 이때 V는 이 양쪽에 도핑되어 있는 N 플러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 V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D의 소스를 그라운드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이 소스를 이제 소스 그라운드로 이제 시켜줬습니다. 그라운드를 시켜줬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 걸어준 한쪽 전극에다 걸어준 전압이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전류가 흐를 때 여기는 전하가 좀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전하 좀 적게 모여 있고 좀 적게 모여 있고 좀 적게 모여 있고 보면 이걸 가만히 보면 저항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보면 볼수록 여기에 차지가 여기가 이제 드레인인데요. 여기서 전하를 빼내 펌프입니다. 펌프 전자를 막 여기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막 펌핑만 하고 있겠죠, 그죠? 펌핑하니까 여기에 전자가 좀 모자라고 여기는 전자를 마음껏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포텐셜이 그라운드를 여기 꺾고 요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헤드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리 길이를 봤을 때에도 이게 전하량이 줄어드니까 저항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저항의 직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게이트 필드를 다 걸었을 때 얘를 전압 스레셔도 높긴 하지만 편호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다리 길이당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텐셜이 선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죠? 저항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직렬 저항일 때 그래도 전류는 이 앞단에 I면 뒷단에도 I고 키리오프 부지사에 보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 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I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X에 의존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치고 딱 하면 I를 0에서 요 길이 채널의 길이를 L로 뒀거든요. L로 뒀는데 0에서 L까지의 I의 dx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I의 이걸 그대로 써주죠, 그죠? mu NaC 옥사이드의 W의 VGS 마이너스 VTH의 DV의 드레인 소스 요 DV라 그러고 요 V라 그러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왼쪽은 요 소스단은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 오른쪽 드레인단은 V 드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 드레인인데 0에서 V 드레인 소스까지 적분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x를 이제 여기 dx 넘기고 dv 드레인 소스 전압인데 드레인 소스의 전압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뭔가 오류가 있는데요. 오류를 한번 찾아보면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여기는 그라운드 맞죠? 여기 보면 여기 그라운드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라운드 맞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그림은 어떤 전압이 걸려 있습니까? VD가 걸려 있잖아요. VD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는 차지량이 적죠. 차지량이 적고 여기는 차지량이 많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요 중간 지점은 여기서부터 VDS까지 전차가 변합니다. 변하니까 결국 뭐냐면 요 위에 게이트 전압하고 밑에 전압을 그냥 스레시홀드로 뺐을 때 이제 우리는 그냥 차지 양이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약간 전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전압차가 위에 게이트보다는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지 양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처음 얘기했을 때 처음 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냥 보는 거죠. 보면 뭐냐면 여기에 이제 DQ 여기 DQ를 표현했는데
이 DQ 차지량이 C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에다가 폭에다가 DX라고 VGS-VTH를 했는데 이 값보다 이거는 소스당 그라운드 돼 있는 곳에는 맞는데 오른쪽 오른쪽 여기 드레인 쪽에는 얘보다 지금 전하가 줄어 있죠, 그죠? 줄어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 요 식에서 약간 수정을 해서 위치 DQ에서는 X에서 DQ가 C 옥사이드의 W의 DX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이제 V GS VTH의 마이너스 V의 이제 X 위치에서의 전압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바꿔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DT를 하고 똑같습니다. DT로 하고 그 다음에 DT를 이제 요거를 바꿔줄 때 얘를 이제 뮤 n의 DV의 DX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이게 I입니다. I니까 I DX는 0에서 L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0에서 V DS의 뮤 N의 C 옥사이드의 W의 VGS VTH 똑같은데 V의 X에 해주고 DV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VX를 넣어준 겁니다. 위치마다 이 전압이 틀리니까. 이때 이제 VX는 이 특정 위치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얘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I는 키리오프의 그 직렬 회로에서 다 똑같으니까 I에 이제는 붙여서 드레인 쪽 드레인 소스 사이에 흘러간 전류의 L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뮤 N의 C 옥사이드의 이제 W의 이제 얘를 이제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VGS VTH의 V 드레인 소스 V 0에서 V 드레인 소스까지죠. 마이너스의 V니까 DV니까 2분의 V 드레인 소스의 제곱 이렇게 해서 되고 이제 흘러가는 FET에서 흘러가는 전류는 이제 식이 이제 나왔는데 뮤 N의 C 옥사이드 L분의 W의 이제 VGS VTH의 VDS 2분의 1의 VD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이제 음미를 해보면 이게 그 재료의 속에 들은 전자가 가진 모빌리티의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 그리고 전자가 흘러가는 채널의 폭 그다음에 그 채널의 길이가 길면 짧아지죠. 전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게이트 전에 좀 많이 걸리면 되고 드레인 소스하고 그다음 2차로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요거를 우리가 리니어 영역에서의 이제 리니어 영역, 리니어로짐이라 그러고 혹은 트라이오드 영역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트라이오드 영역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트라이오드나 리니어나 다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식을 유도를 했는데 이게 제곱이고 1차식이니까 위로 볼록 그런 식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은 언제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식이 이런 보면 제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거니까 여기서 전을 걸었을 때 여기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전자를 빼내는데 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가능한데 얘가 많이 볶다 보면 여기에 차지가 없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했죠. 그죠? 차지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는 전자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이 무한대 영역입니다.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전압을 아무리 걸어줘도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저항이 무한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무한대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는 뚜하고 같으니까 0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커런트 소스가 되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는 그 다음 식이 맞지 않아서 여기는 정확하게 V 게이트 쪽하고 그 다음에 요 V 드레인 쪽하고 요 전압이 정확히 트레시홀드와 같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차지양이 0이 되는 지점은 우리 CV에서 제가 할 때 여기서 이 전압이 드레인 쪽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 드레인 소스의 V 게이트 소스,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H가 마이너스 V 드레인 소스 되는 이 지점에서는 드레인 쪽에서는 얘가 0이 될 때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0이 되는 지점은 우리가 핀치 오프라 그래서 VGS 마이너스 VTH가 V 드레인 소스와 같아지는 지점 이상에서는 이 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식이 의미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얘보다 V 드레인 소스가 이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H보다 큰 영역에서는 제가 등호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큰 영역에서는 그냥 V 드레인 소스가 VGS 마이너스 VTH와 같은 상황, 값 I 드레인 소스가 mu n의 C 옥사이드에 L분의 W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V GS 마이너스 VTH에다가 이 값을 쓰게 되면 제곱이고 여기에 마이너스에 2분의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 이렇게 하면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I 드레인 소스가 2분의 1에 mu NaC 옥사이드 L분의 W에 VGS VTH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까 리니어 트라이오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ET식이 유도가 된 거거든요. 유도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은 이걸 이제 보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식 자체가 갖다 놓고 이제 V 드레인 소스로 X축을 V 드레인 소스로 하고 다음에 I 드레인 소스다.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흘러난 전류다 봤을 때 이가 2차 미분이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 증가하다가 얘가 요 포인트가 V GS 마이너스 VTH와 같은 지점에서부터는 일정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나 그다음에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나 그래프 모양이 비슷한데 우리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일 때는 V의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었고 I의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전압 특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 이렇게 원래는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증가한 이 경우를 우리가 얼리 효과라 그랬죠, 그죠? 얼리 이펙트라 그래서 이상적인 커런트 소스에서 좀그 데비에이션이 있는 그렇지만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트랜지스터로 쓰는 영역은 증폭기를 쓰는 영역은 바로 커런트 소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도 전압에 따라 저렇게 일정한 영역이 생기니까 요 위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폭 회로를 쓸 수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 앰플리파이 서킷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서킷 쓸 수 있는데 이 영역은 트랜지스터 액티브 영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FET를 우리가 이제 증폭기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세츄레이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요 밑에 영역 있죠. 밑에 영역을 보면 여기를 가만히 보면 지금 V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VGS-TH인데 게이트 소스를 게이트 전을 또 바꾸면 이렇게 낮추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게이트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게이트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왼쪽 이 식에서 가만히 보면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I 드레인 소스가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I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V 드레인 소스가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1차식을 1차식 요 리니어 영역에서 보면 1차식의 I 드레인 소스가 V 드레인 소스의 성형을 변할 때 얘가 변하는구나 생각해보면 2차 요걸 만약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I와 V의 비례 관계가 성립할 때 그 앞에 개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류와 전압 관계가 이렇게 주어질 때 요 뒤에 제곱텀은 우리가 무시한다 생각하고 여기에 1차식 V 드레인 소스하고 I 드레인 소스 사이에 비례 상승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저항의 역사가 되니까 이걸 그대로 써서 우리가 R인데 이 영역에서 가변장입니다. 가변장인데 R1이 켜졌을 때 저항을 요 앞에 개수의 역수로 해서 mu NS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 GS V TH 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요 저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좋은 거는 뭐냐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저항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가변장 전압에 따른 게이트 전압에 따른 가변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자체를 저항 영역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요 세츄레이션 영역의 트랜지스터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요걸 유도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 유도하는 거는 어떻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바이폴라 점선 트랜지스터보다는 좀 쉬운 것 같죠, 그죠? 예, 쉬운 것 같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살짝 들어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 영역에서 한쪽은 0이고 한쪽은 여기 V다 그랬는데 0부터 시작해서 V 드레인 소스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0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존재하고 여기도 저항이 존재하면 0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도 V 드레인 소스가 아니라 살짝 전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가 있을 때 여기 0부터 V 드레인 소스가 아니라 일단 떨어져서 가는 경우 우리가 컨택장이라고 그러는데 컨택장만큼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방금 이 개념을 알면 이 전압 자체가 0부터가 아니라 0에서부터 VT가 아니라 약간 컨택 전압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다른 구간의 저항으로 우리가 우리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그 식을 요걸 가지고 하는데 항상 이 조건을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이 조건이 항상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영역입니까?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밑에 드레인 쪽에 전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드레인 쪽에 이게 아까 식을 보면 얘가 차지 양이죠, 그죠? 차지 양 여기 보면 VGS나 VTH가 전체적으로 그라운드에 있을 때 차지 양인데 각 위치마다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만큼 전압이 생기니까 근데 마치 전압이 생기는데 드레인 쪽의 전압은 드레인 소스 전체 전압이 걸어주면 얘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차지 양인데 이 경우는 드레인 쪽의 전압 양인데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드레인 쪽에 차지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는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V 드레인 소스가 VGS-VTH보다 작아서 아까 그래프에서 항상 이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V 드레인 소스가 얘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BJT에서 그 액티브 모드냐 아니냐라는 것이 그 증폭기 회로를 쓸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었죠. 뭐냐면 2m 베이스 컬렉터가 있으면 2m 베이스 사이는 순방향, 그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 그랬는데 그 DC 전압과의 관계가 그게 트랜지스터 증폭기를 쓰냐 안 쓰냐의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FET에서는 이 VGS, VTH, VDS가 0보다 크냐, 얘가 0보다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0보다 적어야지 얘가 증폭기 모드를 쓸 수 있다 하는 거를 나중에 검증할 때 또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세츄레이션 이 증폭기 모드에서는 증폭 모드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등가 모델로 한다 그랬을 때 항상 GM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가 중요한데 이 세츄레이션 영역을 우리가 증폭기 모드를 쓴다. 그리고 이 VGS-VTH에다가 -VDS 했는 것이 0보다 작은 결국 이제 VDS가 VGS-VTH보다 큰 그러니까 V 드레인 소스가 VGS-VTH보다 큰 영역에서 이 GM은 라운드 전류 I의 드레인 소스의 라운드의 V의 게이트 소스입니다. 게이트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미분하면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이게 뮤 NSE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의 GS-VTH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얘가 이제 GM이 되는 거죠. GM이 되는데 얘를 게이트 전압 따라서 표현한다는 게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 면이 있으니까 이게 VGS-VTH를 요거를 이제 쓰면 I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뮤 NSE 옥사이드 L분의 W를 하고 VGS-VTH를 보면 여기에서 얘를 넘기면 이 I의 드레인 소스고 뮤 NC 옥사이드 L분의 W 뮤 NC 옥사이드 L분의 W에 얘가 제곱이었으니까 얘가 루트가 여기에 VGS-VTH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대로 해주면 이게 이제 그대로 루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GM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루트의 2배의 뮤 NSE 옥사이드 L분의 W의 I의 드레인 소스 전류가 되어서 이 다음부터 이 드레인 소스 전류를 정확을 하면 이 GM이 이제 FET에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제 GM V1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러고 V 플러스 표현할게. V 플러스하고 여기에 이제 흘러가는 이제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 밑이 이제 소스고 여기가 이제 드레인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GM이 어떻게 정의되느냐라고 그랬을 때 이 GM은 이 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같고 이 GM은 BJT와 다른 점은 얘가 비례할 때 루트 I의 드레인 소스 사이에 흘러가는 전류에 비례해서 BJT 같은 경우는 전류에 비례했었지만 FET 같은 경우는 전류에 바로 비례하지 못하고 루트에 비례하니까 파워 관점에서는 이 BJT가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GM이 굉장히 큰 그런 필요로 하는 모터 제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BJT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징 영역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이 그 드레인 소스 사이에 커런 소스로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한번?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죠, 그죠? 그 이게 BJT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식을 유도하는 거하고 식을 유도하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보다 이렇게 스캔해 볼게요 한번. 자, 봐요 한번. 점점 커지면서 봐요. 이게 그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막 커졌다 작아졌다 뭐죠 그게? 파워포인트 말고 프레지. 자, 프레지. 이게 여러분 이렇게 FET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에 차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차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특정한 위치에 차지가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위치마다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부위를 바꿔줘서 이렇게 얘를 이제 빼기를 해주면서 얘가 흘러가는 전류는 키로프에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 전류는 여기 보니까 모빌리티 비례하고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 비례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이 조건 자체가 이렇게 드레인 쪽에 차지가 남아 있을 때니까 V 드레인 서스 커지면 이 드레인 쪽에 전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정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VGS를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넣어서 두 가지 영역을 나눠서 이 세츄레이션 된 영역도 식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렇게 리니어 영역도 계산할 수 있었는데 리니어 영역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리니어 영역에서 가변 저항으로 쓰는 영역이고 전류가 일정한 영역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드레인 소스 일정하지 않은 일정한 그런 전류가 나오고 우리가 증폭기로 쓴다는 얘기는 BJT를 보면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 컨덕턴스는 게이트 전압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는 BJT에서는 베이스 전압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GM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 편해지죠, 그죠? 여러분이 카먼 게이트, 카먼 소스, 뭐 카먼 베이스 했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구해 보면 이렇게 게이트 전압에다 표시할 수 있는데 게이트 전압은 threshold라는 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현상적으로 드레인 쪽 흘러가는 전류로 표현했을 때 GM은 우리 기분 좋게 하려 그러면 I 드레인 소스에 똑같이 선형으로 비례하면 좋겠는데 이게 FET 같은 경우는 전혀 비례하지 않고 루트에 비례해서 이런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결론은 자 FET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요즘 여러분 삼성에서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도 요즘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대도 우리도 만든다 그러죠. 예, 있는데 우리 과에서 그래서 삼성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그 반도체 할 때 사실 이 개념이 트랜지스터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게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산할 때에도 이 출발점은 이식 유도입니다. 이식 유도라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식을 보면 지금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위에 리니어하고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채널의 랭스가 되게 작아지고 그리고 모양이 이제 재료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식에 벗어나거든요. 이 식에 벗어나고 그리고 0에서 V 드레인 소스 저런 아니라 중간에 우리 액세스 저항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 좀 저항이 있을 때 이 식에서 또 벗어납니다. 벗어나면 이게 이 식에서 변조되는 것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변조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누가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거를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좀 식을 변형한 게 생기면 그게 또 새로운 모델이 되거든요. 근데 첫 출발은 이 두 가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식으로부터 스파이스 모델이다 이런 그다음 변종이 자꾸 생겨야 되거든요. 요거는 한번 소리 내어서 사실은 요거는 좀 제가 외우라는 강요는 알겠지만 한번 지금 하늘 천 따지 읽듯이 요걸 한번 나름대로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제가 물으면 답을 하면 됩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리니어 영역에서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봐요 한번 소리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예. 자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의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전류 전압 특성 어떻게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한 가지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제가 이거를 그림을 이제 여기 이제 봅시다 한번. 여기서 자 채널입니다. 채널인데 여기서 여기가 딱 차이가 사라지는 순간이 게이트 소스하고 트레이셔를 뺀 것에다가 드레인 소스를 뺀 게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화 오인 것은 게이트 소스하고 트레이셔하고 그 특정 위치에서 전화를 뺀 게 이 차이를 비례하는데 이게 게이트 소스가 연결되는데 이 드레인 소스 더 많이 빼면 채널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채널이 이 부분이 이 한 점만 전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뽑으면 이게 고갈되겠죠. 차지가 잘 고갈되어서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교재에는 그대로 제가 그릴 텐데 자 그럼 처음에 비슷한데요. 조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FET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카패시터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 소스 쪽을 그라운드 시켜줍니다. 그라운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드레인 쪽 이제 익숙할 텐데 여러분 드레인 쪽에 여기를 VDD를 얘를 1.8V를 딱 끌어줬습니다. 여기 다 끌어주고 여기에 이제 VDD로부터 요 사이에 저항이 달려 있어야겠죠. 예상되듯이 저항이 달려 있으면 되게 친숙하죠, 여러분, 그죠? 그쵸? 이 모양이 되게 친숙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 RD가 되어 있고 얘가 5kΩ입니다. 5kΩ이고 이제는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여기서 AC 시그널이 없네요. 뭐 그런 질문 안 하겠죠. 그죠? 이거 하고 나서 신호를 습하게 될 텐데 아마도 여기에 드레인 쪽에 딱 해서 출력 전압이 얼마냐, 증폭이 얼마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묻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여기에 1V를 딱 걸었습니다. 자, 1V를 걸었습니다. 나 1V 딱 걸었거든요. 그렇고 이제 이거를 FET를 표현할 때 M1, 우리 BJT 표현할 때는 Q를 많이 쓰거든요. Q를 많이 쓰는데 BJT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흘러가는 전류 I를 구하라. I의 D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구했는데 그럼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전류 흘러가려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BJT에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BJT에서는 뭐 베타 값이 필요했고 뭐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는 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뮤 N의 C 옥사이드가 필요합니다, 그죠? 모빌리티에다가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V 스레시홀드가 필요합니다. 이 스레시홀드가 요 재료에 어떻게 되는지 환경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스레시홀드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러분이 달리기 100m 몇 초인가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 생각해봐요 한번. 자, 속으로 내 달리기 100m는 몇 초입니다. 속으로 얘기를 해봐요. 자, 그다음 질문을 제가 바꾸는데, 자, 모래사장에서는 100m 달리기 얼마입니까? 딱 질문할 순간 그 값이 확 달라지죠, 그죠? 예, 뭐냐면 차지도 똑같습니다. 차지도 여기가 실리콘이냐, 이게 게르마늄이냐,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재료냐에 따라서 그 차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빌리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값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C 옥사이드는 뭐에 설치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를 그랬으니까 전극에다가 전원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게 커패시턴스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얘가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커질 거다. 그러면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유전율이 큰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요 모빌리티와 C 옥사이드는 그 단위 면적당 모여있는 차지 양이겠구나. 트레시홀드는 어느 일정 이상 아까 모래사장을 비교했는데 요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이 값을 이제 여기서 100 마이크로 암페어 퍼 볼트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V threshold는 0.4V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I 드레인 소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I 드레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 얘가 우선 VID는 여러분 식을 처음 써보면 리니어 영역인지 첫 번째 질문이 리니어 영역이냐 아니면 세츄레이션 영역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I 드레인 소스가 이제 처음에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V 드레인 소스 전류가 V 드레인 소스가 이게 2분의 1의 뮤 NaC 옥사이드 가 뮤 NaC 옥사이드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다음 L분의 W가 있는데요. 이 L분의 W가 들어있는데 요때 필요한 L분의 W는 여기서 주어진 값을 0.18분의 2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0.18분의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굳이 이걸 계산하지 않고 0.18의 2라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교재에 이 전자회로 책이 제목이 뭐죠? 여러분 타이틀이 뭐죠?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라는 얘기죠.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가 작은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길이를 0.18 마이크로메타이고 그다음에 W 폭이 2 마이크로메타라는 겁니다. 그 폭이 2 마이크로메타고 길이가 0.18 마이크로메타의 그런 트랜지스터 계약적 모양이 딱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서 이제 L분 W를 0.18분의 2로 하고 그 다음에 VGS는 1V입니다. 1V와 그라운드 했으니까 VGS 마이너스 VTH 마이너스 VTH 0.4입니다. 0.4가 되고 마이너스에 VTH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제곱이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여러분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0.18분의 100에 여러분 계산기로 두드려 줄래요, 여러분? 여기서 0.6의 제곱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요 앞에 값만 계산해 줄래요, 여러분? 요 앞에 값만. 계산기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예, 200. 자, 이게 200입니다. 200. 그러니까 I 드레인 소스를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왜 세츄레이션일 거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로 가정해서 나중에 이 드레인 쪽 전압이 VGS 마이너스 VTH 마이너스 V 드레인 소스가 0보다 적으면 되거든요. 여기 맞추려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 가지고 계산은 200 마이크로 암페어죠, 그죠? 얘가 200 마이크로 암페어 흐른다입니다. 그러면 200 마이크로 암페어 하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흘러가는 게 내가 20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것은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assuming 가정하고 200 마이크로 암페어를 쓴 거거든요. 그럼 200 마이크로 암페어를 썼을 때 이 5kΩ이니까 1.8V 1.8V 이게 V 드레인은 1.8에서 빼기 5kΩ 5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200 마이크로 암페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이렇게 해서 해보면 1.8 마이너스 5, 20, 1000에다가 1000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0.8V입니다. 0.8V니까 여기서 이게 200 마이크론 흐를 때 얘가 0.8
0.8V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얘가 0.8V라고 끝내면 됩니까? 아니죠. 얘가 0.8V 맞는지 보는 겁니다. 0.8V면 1V, 0.8V. 얘를 VGS-VTH가 VGS-VTH-V 드레인 소스가 얘가 0보다 큰 경우가 맞습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맞습니까?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식으로 뭐 외우라고 얘기할 수도 하겠지만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어떻게 하냐면 드레인 쪽에서의 전하가 있냐 없냐라는 문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드레인 쪽에 전하가 없으면 얘가 0보다 작을 겁니다. 그 식을 0보다 작은 했으니까 게이트 소스 전압이 1V입니다. 얘가 1V를 넣으면 1.0 VTH 0.4V 다음 드레인 소스 0.8V 8V 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0.2V입니다. 마이너스 0.2V니까 VGS 마이너스 VTH VDS가 0보다 적은 거죠. 0보다 적으니까 이거는 해석을 할 때 단순히 외우면 되게 헷갈리게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이게 클 때인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거를 처음 유도한식을 생각해서 얘가 0보다 큰 경우는 드레인 쪽에 전압이 있다. 0보다 적은 경우는 드레인 쪽에 전압이 없다. 0보다 적네? 그러면 세츄레이션 식을 쓴 게 맞네?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C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조건이 이제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증폭에 해당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V가 있을 때 1V가 어떻게 되냐면 게이트 쪽에서 10mV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여기서 10mV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1V에서 1V 플러스 10mV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요 드레인 쪽의 전압 변화는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1V가 1.01V로 바뀌었을 때죠. 그럼 여기에 그 전압이 처음에 0.8V였는데 이제 몇 V가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1V에서 1.91V 바뀌었다. 그러면 드레인 쪽 전압은 처음 0.8V에서 몇 V로 바뀌겠는가 라는 문제는 10mV가 몇 V로 바뀔 것이냐 증폭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증폭 문제 바뀌는 거는 여러분이 그 방금 계산했던 거를 그대로 이거를 1V가 아니라 1.01V로 해서 I 드레인 소스를 구하면 그 다음에 요 1.8V에서 I 드레인 소스 좀 늘어난 걸 가지고 여기 5kΩ를 일단 전압을 더 낮출 거니까 여기 전압 0.8V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낮아지면 이 0.8V에서 낮아진 값하고 10mV 비교해서 이 두 개의 비가 바로 증폭률이 되는 거죠. 증폭률이 되면 그 계산했을 때 이거를 실제 이그젝트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등가회로로 바꿔가지고 얘를 커런트 소스로 바꿔주고 계산이 어려운 거는 GM이 있죠, 그죠? GM이 있는데 얘를 우리 교재에는 방금처럼 이그젝트 계산이 나오는 거고 얘를 이제 V 바꿔서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꿔서 얘를 여기에 이거는 이제 7장 챕터는 7장인데 RD가 5kΩ입니다. RD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5kΩ 이래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그라운드 돼 있고 V 아웃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 돼 있고 여기 V 플러스가 돼 있고 GM V 플러스인데 여기 이제 V 인입니다. 이랬을 때 요 게인은 지난해 했던 것처럼 게인은 AV가 요게 마이너스 GM의 RD라고 했었습니다. RD를 했으니까 이 GM RD를 요걸 가지고
게인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뭐냐면 V인이 10mV 볼트로 들어왔을 때 요 게인은 GMRD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GM은 아까 계산했었던 2배의 뮤 NSE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ID의 루트. 자, 요걸 해서 이걸 GM이라 표현했었죠. 그죠? GM 표현해서 이 GM 값을 여기 넣고 그다음에 RD를 5kg 넣고 해서 게인을 구해도 되겠죠. 그럼 살짝 계산해 보면 GM이 A, V가 2배의 뮤 NC 옥사이드가 앞에서 100 곱하기 10-6성이었습니다. 100 6성이었는데 이게 10에 곱하기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6성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에 L분의 W가 여기서 L분의 W는 0.18분의 2입니다. 0.18분의 2가 되고 곱하기 전류 ID는 초기에 이 GM을 정할 때 값인 200 마이크로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200 마이크로 암페어를 그대로 넣어주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 루트가 되겠죠. 그죠? 여기 GM, 여기 GM이죠. GM 곱하기 RD입니다. 5kg입니다. 5kg 5 곱하기 10의 3성이 게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200 마이크로암페어에 그럼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보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성이고 10의 마이너스 12성이고 요 100이고 10의 4성, 10의 4성이고 그다음 루트에 2 곱하기 2 나누기 0.18에 곱하기 2에 10의 4성, 10의 마이너스 12성은 10의 마이너스 8성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성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5 곱하기 10의 3성. 여러분 게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산 좀 쉽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10의 3성하고 10 마이너스 4성 하게 되면 0.1이고 이렇게 하면 0.5입니다. 0.5고 계산 제가 다 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2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0.18 곱하기 1이 됩니다. 2 곱하기 0.5 하면 그냥 1이네. 1이면 루트 2 나누기 0.18이 되네요. 거의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그 개인 나오겠죠, 그죠? 자, 세 보면 그래서 이게 등가 모델로 계산할 수도 있고 BJ로 똑같이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 크게 크게 이제 검다는 없죠, 그죠? 그림이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한 계산을 제가 좀 해봤고요. 우리 1분만 저기 기지 한번 킬까요, 한번? 네, 1분만 기지 킵시다. 자, 기지 네, 질문이 아니고. 네. 자, 다음에는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 얼리 효과에 해당되는 FET에서의 똑같은 효과를 비슷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리 효과에서는 얼리 효과에서는 이제 그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증가했었잖아요, 그죠? 전류 증가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자, 드레인 소스 이렇게 우리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그다음에 이 절연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게이트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나 게이트라고 딱 돼 있는데 차지량이 이제 줄어들어서 여기 소스는 충분한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점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서 채널 랭스 자체가 짧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채널 랭스가 짧아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식을 생각해보면 L분의 W라는 식이 있었죠, 그죠? L분의 W 생각했으면 랭스가 짧아지면 이 커런트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가해야 돼. 이게 짧아지면 원래 하면 이 L분의 W에 비례한다는 식을 생각해보면 채널이 짧아지면 전류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는 짧아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는 채널이 짧아지면 전류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저항이 무한대, 어떤 디퍼렌셜 저항처럼 무한대가 되니까 채널 랭스가 달라지면서 전류가 커지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생깁니다. 좀 증가해서 V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I 드레인 소스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얘가 랭스가 짧아지니까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BJT에서 얼리 효과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식을 우리가 좀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I의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츄레이션 된 영역에서의 식이 2분의 1의 뮤 NaC 옥사이드의 L분의 W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V GS 마이너스 V TH의 제곱이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V 드레인 소스 증가하면 전류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1 더하기 람다의 V의 드레인 소스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 V 드레인 소스 변화에 대해서 전류가 좀 증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람다를 이제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BJT에서 얼리 저항 있죠. 얼리 저항 생각해 보면 얘를 쭉 증가시켜서 반대편에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마이너스 VA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BJT에서는 이 VA가 100V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FET에서는 이 람다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람다는 이게 단위가 전압을 구별한 거니까 0.1 볼트 인버스 볼트 퍼 볼트다, 이렇게 람다 값으로 우리가 그 V 0.1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굳이 그 BJT에서 얼리 효과로 본다 그러면 0.1 볼트 마이너스 이 V 브레이크 소스가 밑에 람다 분의 1로 가게 되면 10이죠, 그죠? 분모로 가면 10이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BJT에서 얼리 전압이 10볼트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 경우를 앞으로 얘기할 때 F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다, 아니면 BJT에서는 얼리 효과를 고려한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얘기를 하고, 그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할 때 우리 등가 모델을 표현하면 이렇게 V 플러스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지난번 RO라고 표현했었는데 소스고 게이트고 드레인일 때 얘를 이제 우리 아웃풋 임피던스라고 그러죠. 아웃풋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이렇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채널 FET 경우에 조금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 BJT하고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보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모델까지도 했고 이제 피모스 이제 이게 보면 그 하나 예로서 제가 이건 엠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림을 좀 바꿔서 피모스인 경우에 이제 그림을 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게이트가 있고 자 이런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절연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P 타입에 해당되는 홀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홀이 지나가는 건데 이때 기판 출발은 N 타입입니다. N 타입 기판으로 출발해서 이 영역을 P로 도핑을 합니다. 여기 P 플러스 여기 P 플러스로 도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지가 홀이 모였을 때 요래 접목이 홀이 들락날락하기 좋도록 우리가 P 웰이라고 그러는데 그 P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 게이트는 여러분 홀을 모아주려고 그러면 게이트는 뭐를 걸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모여서 P 플러스 사이가 셔틀이 딱 연결된다 그러면 여기 게이트는 뭐를 걸어줘야지 홀이 잘 보이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뽑아야겠죠, 그죠? 마이너스를 홀을 이렇게 해주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때는 N 기판, N 타입 substrate 위에 P 플러스 도핑을 한 그리고 게이트를 마이너스를 걸어준 경우로 생각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FET 표현할 때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고 위가 홀이 공급처니까 이게 소스가 되고 여기가 이제 드레인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홀 플러스 H 플러스가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고 이때는 부호가 좀 여러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말로 설명할게요. G가 굉장히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가 쭉 많아지면 마이너스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쭉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지가 쫙 모이는 거죠. 쫙 모이는 거니까 전체가 차지가 쫙 모이는 거니까 이 소스하고 그 전압 차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차이 다 모이면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 되겠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전하가 있는 영역이죠. 이게 쫙 밑으로 다 되는 경우는 무슨 영역이겠습니까? 트라이오드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래 점점 줄어들수록 올라갈수록 이게 세츄레이션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점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엣지 of saturation을 그럽니다. 세츄레이션이 딱 일어나는 그런 지점을 엣지 of saturation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피모스인 경우는 항상 전압에 의해서 우리 이거를 그냥 외우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소스보다 드레인이 전압이 낮죠, 그죠? 낮으니까 여기에 G가 여기 게이트를 마이너스 잔뜩 보내면 여기에 홀이 잔뜩 보일 거다. 그러면 소스 쪽이나 드레인 쪽이나 이게 차지가 다 있으니까 이거는 그 차지가 다 모이는 건 트라이오드고 얘를 게이트를 쭉 옮기면 상대적으로 여기 차지가 덜 모이는 거죠. 덜 모이는데 드레인 쪽보다 얘가 더 커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빼주고 더 커져버리면 여기는 차지가 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계산이 조금 복잡긴 한데 여러분이 예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 제가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잘 못 줬는데 6장 문제를 제가 몇 문제 체크를 한 게 있거든요. 체크를 한 게 있는데 요 6장 문제를 몇 개를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 과제가 네, 과제로.
이번에는 과제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다 알려줄게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문제를 주시면 아니요, 오늘 줄게요. 올려주세요. 예, 올려줄게요. 지난번에 못 올려줬고 해서 제가 다시 올려줄게요. 예.